배터리예요. 배터리가 크기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음과 동시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12V 60A 짜리예요.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면서 지금 최고 연비인 것 같아요.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연비가 최고 연비가 됐네요. 네, TNK 프리 김경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를 한 달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실질적인 연비 건 하나하고 불편했던 점, 무상수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주행하면서 도심 주행에서 뭐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연비를 잘 나오기 위해서 뭐 상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한 27km/리터 정도의 연비를 기록한 적도 있고요. 또 산악도로를 달렸는데 길진 않지만 한 40여 킬로를 주행하면서 연비가 30이 훌쩍 넘는 그런 연비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새벽에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연비가 30이 넘는 연비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도로에 보시면 주행하면서 31, 아까는 최대 33까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봅니다. 뭐 전혀 예상하지 않게 천천히 주행하다 보니까 지형의 고저에 따라서 배터리 충전되고 안 되고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가 한 30이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도심 주행 연비는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주행한 거를 시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도심 주행 연비예요. 차량 구매하고 한 3주 정도를 천천히 주행하고 서울 도심지에서만 주로 운행을 했어요. 운행 지역은 송파, 강남, 서초 뭐 요 정도입니다. 주로 주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3주간의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누적 연비를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초기 한 1주 정도 좀 넘게는 급가속, 급출발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연비는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연비보다 한 2, 3 정도가 더 적다고, 낮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주변의 고속도로 연비입니다.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최고 속도가 한 80km 정도인 이런 고속도로에서의 연비입니다. 과속은 한 건 아니고요. HDA라고 하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켜놓고 주행했을 때의 연비입니다. 이것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침 좀 이른 시간인데 지금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연비를 좀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고속도로 연비를 좀 보고 싶어서 달리고 있는데 주도로가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이다 보니까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편안하게 달리고 있어요. 차가 스스로 닫고 저는 그냥 손만 얹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연비가 한 22km 후반대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연비 정보 보이시죠? 아침 일찍부터 서울 송파에서 용인에 있는 동백까지 왕복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연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속도로 연비인데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약간의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연비예요. 저를 포함해서 성인 3명이 타고 주행한 연비도 있고, 그리고 새벽에 혼자 주행한 연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까지의 고속도로 연비를 순수하게 측정한 거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시작해서 주유를 가득하고
가득 채우고 그리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은 크루즈 컨트롤하고 LFA인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켜놓고 가고 있어요. 간단히 이제 손만 얹으면서 이렇게 전방 주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행은 아주 편안한 것 같아요.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잘 가고 있어요. 보니까 주행할 때 보니까 배터리 상태를 항상 중간 정도에서 살짝 더 넘게 충전을 시켜 놓는 것 같아요. 차가 알아서 스스로 엔진으로 주행하다가 상황에 맞춰서 배터리를 또 충전시키고 그리고 또 EV 모드로 또 주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해서 배터리 상태를 항상 반절 정도의 충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같아요. 연비도 거의 비슷하게 21km, 22km 정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를 풀 투 풀로 채워서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가득 채울 때마다 주행 가는 연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트립상에 있는 연비로 그대로 측정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이 하이브리드 연비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배터리 구동계 시스템은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날씨가 한 20에서 25도 정도면 최적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또 연비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얼마 전에 제가 통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상 수리 통지서라는 걸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무상 수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IBU 유닛의 통신 대기 상태에서 진입 로직 구성 미흡이라는 부분이에요. 처리 내용은 간단하게 오토큐던 가서 정비소에 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은 배터리 방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렌토 다른 디젤이나 차량은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종종 방전이 됐다는 얘기를 종종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차량 문을 안 잠그고 갔을 때 반나절 지나서 방전이 됐다던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방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보에 가입해 놨기 때문에 차량 문을 안 잠그거나 이렇게 되면 알림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면 유보를 통해서 바로 차량을 잠그다 보니까 직접 이런 현상을 겪지는 못했어요. 저도 가서 이제 무상 수리를 받았고 다른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좀 얘기할 건데 이 배터리 방전이 나는 것 원인 중에 하나는 IBU 유닛이라고 해서 4개의 유닛을 갖다 합쳐놓은 통합 유닛인데요. 여기에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제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소렌토 정도 바디 크기라면은 배터리 용량이 한 12V 90Ah 정도의 용량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차량의 트렁크 하단 부분에 매립되어 있는데요. 12V 60Ah 짜리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차량은 상대적으로 소형차들에 많이 들어가 있던 배터리 용량이에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중형차도 90Ah 짜리 배터리를 쓰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좀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방전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커넥티드 카도 구현해야 되고 다양한 전자장치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멈춰 있어도 그 와중에 다양하게 이제 통신하고 LTE 모뎀도 들어가다 보니까 상태 정보를 주고받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 사용량이 많게 돼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좀 더 90Ah 정도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차량의 냉간 시동 시에 그러니까 아침에죠. 시동을 켜서 엔진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 벨트에서 나는 듯한 소리예요.
찍찍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주파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 주행하면서 한 10분 정도는 상당히 시끄럽게 들려요. 이게 초기에는 안 들리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제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불편한 점 하나는 아무래도 제 차에만 적용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은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회생제동이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속도가 줄면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싶으면 결국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브레이크 패드를 통해서 걸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 패드가 오래되거나 낡으면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을 때. 근데 이거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났을 때 조립을 잘못했거나 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저한테는 한 달 동안 주행하면서 3가지 정도의 이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2가지 사항에 실질적인 연비 정보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 다른 하나는 무상 수리, 그리고 불편한 점,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